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2일 MLS 사무국이 새해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6 시즌 메시가 MVP를 수상하지 못할 것이다. 2년 연속 MVP를 차지한 리오넬 메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MLS는 오로지 단 한 명의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MLS 소속 500명이 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가장 뛰고 싶은 클럽은 어디인가? 1위는 LAFC. 선수들조차 메시보다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MLS 사무국도,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 같은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코너스입니다. 해외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MLS가 던진 충격적인 예측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1월 2일 MLS 사무국은 새해 리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연례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흥미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는 것이 좋다며 2026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과감한 예측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2026 시즌에는 메시가 MVP를 수상하지 못할 것이다. MLS 사무국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지난 시즌까지 2년 연속 MVP를 수상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 전체를 끌어올린 존재였습니다. 그런 메시가 MVP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MLS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인터 마이애미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에 정신이 팔릴 것이며 이로 인해 메시의 득표율은 떨어지고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NBA 르브론 제임스에 투표하는 것을 그만뒀다며 지루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가 아니라면 누가 MVP를 받을 것인가? MLS는 유권자들이 메시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눈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8월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했습니다. MLS 역대 이적료 신기록을 작성하며 미국에 입성했습니다. 첫 시즌 12골 도움을 올렸습니다. 반 시즌 13경기만 뛴 기록이었습니다. 경기당 거의 한 골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효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68.9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MLS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적응기라는 단어는 손흥민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후 9승 4무 2패를 질주했습니다.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 MLS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4강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결과를 능가했습니다. MLS는 LAFC를 기대치를 충족한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밴쿠버전은 MLS 역사상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추격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분 중 5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프리킥이 그대로 밴쿠버 골망을 갈랐습니다. 스코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2026 시즌은 손흥민이 처음으로 풀 시즌을 소화하는 해입니다. MLS의 예측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전망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 팀 기여도, 경기 장악력 모든 면에서 메시를 위협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MLS는 더 이상 메시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MLS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MLS 선수들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12월 30일 MLS 선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이 저물고 2026 MLS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리그 전역에 5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협회의 연례 선수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선수들은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리그 전반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과 가장 나빴던 경험을 비롯해 리그 최고의 트래시 토커, 가장 까다로운 골키퍼 등 가벼운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뛰고 싶은 클럽은 어딘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AFC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 등을 영입한 LAFC가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클럽으로 선정됐습니다. 2위는 샌디에이고 FC였고 3위는 내슈빌 SC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순위권에 들지 못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인터 마이애미가 MLS 자유계약 선수나 리그에 진출하는 다른 유망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임이 입증되었지만 선수협회 여론조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클럽 순위에는 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단지 스타를 좇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이유는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후 LAFC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 실제로 그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듀오는 즉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는 반 시즌 동안 25골 8도움을 합작했습니다. 속도와 공간 활용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이 콤비는 MLS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대표 공식이 되었습니다. 흥부 듀오라고 불렸습니다. LAFC는 최고의 호미점 부문 설문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LAFC의 서포터즈 그룹이 MLS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수용 인원이 2만 2천 명에 불과하지만 홈팬 스탠드의 열기는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다른 상위권 팀으로는 시애틀 사운더스와 샬럿 FC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팀은 홈 도시의 NFL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관중들의 응원을 받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LAFC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동료 요리스는 손흥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에만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훌륭한 팀 동료이며 야망이 넘치고 승부욕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에너지가 팀 전체로 전해지는 게 대단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전 감독도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직 수비수로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거의 막기 어려운 선수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최대한 불편하게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LS 사무국도 손흥민의 LAFC 입단을 2025 시즌 최고의 연기 2위로 뽑았습니다. LAFC 역시 손흥민이 구단에 합류한 날을 이번 시즌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인 스타 공격수 손흥민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흥민의 영향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은 입단 발표. 3일 만에 시카고전에서 MLS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음 주에는 첫 도움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와 LAFC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선수들이 LAFC를 가장 뛰고 싶은 팀으로 뽑은 이유였습니다. 메시보다 손흥민과 뛰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것은 손흥민이 만든 시스템과 문화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MLS는 LAFC의 2025 시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MLS는 2025년을 돌아봤습니다. 1월 1일 MLS는 2025 시즌 MLS 클럽들의 점수를 공개한다며 시즌 전체를 놓고 내린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리그, FIFA 클럽 월드컵, 리그스컵 등 모든 대회를 포함한 성적이었습니다. 이적 시장 성적표 역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MLS는 LAFC를 향해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트로피를 하나도 따내지 못했지만 합격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인정한 평가였습니다. MLS는 2025년 LAFC는 두 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1은 올리비에 지루시대였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프랑스 대표팀 출신 공격수를 활용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잠시 공백기를 가진 후 8월 손흥민이 합류했습니다. LAFC의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MLS는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가 즉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LAFC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MLS는 또한 MLS 역사상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서부 컨퍼런스 4강전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LAFC가 밴쿠버를 이겨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접전이었고 LAFC의 경기력이 뛰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LAFC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고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 시즌은 합격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MLS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손흥민 없이는 불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LAFC는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초반 혼란을 겪었던 팀이
손흥민 합류 이후 급반등한 것입니다. 부안가와의 듀오는 곧바로 핵심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팀은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지만 과정은 결과를 능가했습니다. MLS가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한 이유였습니다. LAFC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중심으로 팀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성숙해졌고 정신력도 강해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훈련 강도가 높아졌고 선수들의 프로 의식이 향상됐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요리스가 언급했던 에너지가 팀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LAFC는 2025년 손흥민을 영입하며 구단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3세 선수에게 그토록 큰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MLS가 기대치를 충족했다고 평가한 것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팀 전체의 질적 향상을 이뤄낸 것입니다. LAFC의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 영입을 2025 시즌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장면. 10선 중 손흥민은 무려 3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이끌었다. 손흥민 계약. 손흥민과 부안가의 비상이었습니다. 시즌 도중인 8월에 합류해 고작 반 시즌을 뛰고도 구단에 한해 역사를 지배한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MLS와 LAFC 모두 손흥민을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콤비는 얼마나 파괴적이었을까요? 손흥민과 부안가는 단순한 신선한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는 반 시즌 동안 25골 8도움을 합작하며 팀 전술을 바꿔놓았습니다. 속도와 공간 활용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이 콤비는 MLS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대표 공식이 되었습니다. 부안가는 LAFC의 에이스였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부터 팀을 이끌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가 부안에게 집중하면 공격이 막혔습니다. 손흥민이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켰습니다. 한 명을 막으면 다른 한 명이 빛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빠른 속도를 가졌고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케미가 즉시 발휘됐습니다. 손흥민의 데뷔골도 부안가의 어시스트였습니다. 부안가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받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연계골을 양산했습니다. 부안가가 공간을 만들면 손흥민이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면 부안가가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MLS 수비수들은 두 선수를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명에게 집중하면 다른 한 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명을 모두 막으려면 수비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LAFC는 이 딜레마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도 완벽하게 보완적이었습니다. 부안가는 드리블 돌파형 윙어였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강했고 측면을 뚫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손흥민은 공간 침투형 공격수였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감각이 탁월했고 마무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LAFC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부안가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 손흥민이 중앙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수비를 고정시키면 부안가가 측면을 뚫었습니다. 두 선수가 위치를 바꾸며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25골 8도움. 반 시즌 기록으로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손흥민은 12골 4도움을 기록했고 부안가는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두 선수가 만든 골이 LAFC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합류 전에는 부안객에 의존하는 1차원적 공격이었습니다. 합류 후에는 다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팀들은 LAFC를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흥부 콤비의 위력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두 선수는 더욱 빛났습니다. 관중들은 두 선수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그 기대에 골로 화답했습니다. MLS는 이 콤비를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 듀오로 평가했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스의 조합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흥부 콤비는 자신들만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이며 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MLS 수비수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 시즌도 이 정도였는데 풀 시즌을 함께 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흥부 콤비의 파괴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LAFC는 2026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LAFC는 2026 시즌부터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전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선호합니다. 밴쿠버를 이끌었던 시절부터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공을 오래 가지고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토스 감독은 밴쿠버에서 볼점유율을 높이는데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LS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밴쿠버를 이끌었던 때보다 더 재능 있는 선수들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LAFC에는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MLS는 손흥민이 부앙가와 함께 풀시즌을 소화한다면 상대 팀들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LAFC가 경기 내내 볼점유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전술과 손흥민의 능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율 축구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 그 틈을 파고들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공간을 읽고 침투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LAFC는 현재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전술을 실험 중입니다. 산토스 감독의 점유율 철학에 손흥민과 부앙가의 속도를 결합하는 시도였습니다. 공을 오래 가지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전술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팀이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다가 순간의 기회가 오면 손흥민이 마무리합니다. 공간이 생기면 침투하고 볼이 오면 슈팅합니다. 전술의 핵심이자 최종 완성자였습니다. MLS는 LAFC가 2026 시즌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의 핵심 역시 손흥민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가능한 예측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 역시 손흥민을 전술의 중심에 놓을 계획입니다. 훈련에서부터 손흥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팀 전술을 짰습니다. 손흥민이 어디로 침투하는지, 언제 공간을 만드는지, 어떤 패스를 선호하는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과의 호흡을 맞추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이 원하는 타이밍에 패스를 넣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라인을 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팀 전체가 손흥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팀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결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압박에 익숙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팀의 에이스로 뛰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주장이었습니다. 중압감을 이겨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모습도 훌륭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믿었습니다. LAFC의 서부 1위 전망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앙가의 공격력, 산토스 감독의 전술, 그리고 팀 전체의 상승세,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LAFC는 전력 보강도 하고 있을까요? 12월 30일 L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슈빌 SC로부터 공격수 제이컵 셰펠버그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을 도와줄 새로운 도우미가 추가됐습니다. LAFC의 전력 보강이 시작됐습니다. LAFC는 셰펠버그 영입 조건으로 내슈빌 측에 2년 동안 일반 추가 급여, 예산을 각각 50만 달러씩 제공했습니다. 약 7억 2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셀러리 캡 규제를 받는 MLS 구단의 재정 운용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셰펠버그는 지난 시즌까지 동부 컨퍼런스 소속 내슈빌에서 활약했습니다. 토론토 FC에서 유스 시절을 보낸 그는 2019 시즌부터 프로 데뷔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 시즌 임대로 내슈빌에 첫 합류했고 시즌이 끝난 뒤 완전 이적을 체결했습니다. 2025 시즌 셰펠버그는 정규 리그 23경기 4골 2도움으로 한 시즌 커리어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US 오픈컵에서 내슈빌의 구단 역사상 첫 트로피 획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왼발잡이 윙어인 셰펠버그는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기술을 갖춘 그는 온더볼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유형이었습니다. 2023 시즌 완전히 내슈빌 유니폼을 입은 뒤 꾸준히 20경기 이상 소화했습니다. 셰펠버그는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2020년부터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며 현재 A매치 17경기 4골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최근 11월 A매치에서도 제시 마치 감독의 부름을 받으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2025 시즌 셰펠버그는 MLS컵 플레이오프에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꺾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육 위로 마친 내슈빌은 쌈위 마이애미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1차전 1대3으로 대패했는데 2차전 메시 중심의 중앙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며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 최종전으로 이끄는 파란을 일으키나 싶었으나 3차전에서 0대4 대패하며 동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셰펠버그는 선발과 교체로 3경기를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상대로 선전한 경험은 값졌습니다. LAFC 존 토링턴 단장은 셰펠버그 영입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놀라운 스피드와 강도를 갖춘 다재다능한 공격 성향의 선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셰펠버그는 캐나다 대표팀에서 국제 무대에서도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월드컵을 포함한 큰 목표를 앞둔 중요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링턴 단장은 무엇보다도 그가 겸손함과 프로 의식, 팀 우선의 사고방식으로 경기에 임하는 훌륭한 인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기존 전력에 그를 더하게 돼 기쁘며 그의 아내 로빈과 아이들과 함께 LAFC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셰펠버그의 영입으로 LAFC는 더 다채로운 공격 옵션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2025 시즌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 투톱으로 후반기 대반전을 이끌었으나 시즌을 치를수록 파회법이 간파되기도 했습니다. 상대 팀들이 두 선수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셰펠버그는 두 선수와 함께 3톱을 이루거나 후반전 변주를 줄 수 있는 공격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부앙가와 차별된 왼발잡이이기에 활용도도 높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공간을 살리는 도우미이자 시스템 확장의 열쇠였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할 때 셰펠버그가 측면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부앙가가 안쪽으로 파고들 때 셰펠버그가 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술적 옵션이 다양해졌습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만으로는 예측 가능했던 공격이 셰펠버그 영입으로 입체적으로 변할 전망이었습니다. MLS 분석가들은 셰펠버그 영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LAFC가 깊이 있는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장기전을 치르려면 선수층이 두꺼워야 했습니다. LAFC는 우승을 향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는 어땠을까요? 손흥민의 합류는 단지 관중수나 시청률 상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리스는 그의 에너지가 라커룸 전체에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전술 훈련,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LAFC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 중심이 아니라 손흥민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로의식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기본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3세 나이에도 젊은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극받았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승부욕이 강했지만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요리스가 언급했던 에너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셰펠버그 영입처럼 전략적 보강이 이어지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면 더 많은 선수들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선수 설문조사에서 LAFC가 1위를 차지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리그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축구 소식에 정통한 파비안 랭켈 기자는 2025 시즌 MLS 정규 시즌 생중계 시청자가 주당 평균 370만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29%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손흥민, 로드리고 데폴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티켓 파워도 대단했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는 LAFC 상대 경기 당시 손흥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을 바꿔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만 8천여 명을 수용하는 이 구장에 손흥민을 보기 위해 무려 5만 명이 입장했습니다. 산호세의 기존 홈구장인 페이팔 스타디움 전체 수용 관중의 3배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손흥민의 티켓 파워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정팀이 홈팀보다 더 많은 관중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손흥민 효과가 MLS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은 2025 시즌 MLS 올해의 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인공도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팬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정에서 49.32%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랜스퍼마켓은 믿기 힘든 결과라며 LAFC 공격수 손흥민이 MLS 트랜스퍼마켓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슈퍼스타 메시를 제쳤습니다. 반 시즌만 뛴 선수가 풀 시즌을 뛴 메시를 제친 것이죠. 이는 손흥민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완벽했습니다.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팬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팀과 동료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손흥민이 침착한 마무리 능력과 뛰어난 정신력으로 수비를 위협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그에서 뛰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LAFC와 미국 축구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에 온 것이 아니라 MLS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전술도 훈련도 영입도 모두 손흥민과의 조화를 고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흥민에게 2026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2026년은 손흥민에게 있어 상징적인 해입니다. MLS 첫 풀시즌과 동시에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이중 도전에 나섭니다. 그는 커리어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전술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 그리고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모든 포지션을 완벽히 소화하는 월드클래스의 여정은 이제 결실을 준비 중입니다. 손흥민은 1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해 인사가 많이 늦었네요. 2025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6은 더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에게 2026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LAFC는 물론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2연속 원정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나서는 사실상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손흥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최정상급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LS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68.9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이는 33세의 선수가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월드컵과 LAFC,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FC에서의 성공이 월드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시즌을 보내면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LAFC 역시 손흥민의 월드컵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 월드컵이 열리면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합류합니다. LAFC는 그 기간 동안 부안가와 셰펠버그 중심으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흥민 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한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면 LAFC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월드컵 경험은 선수를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얻는 리더십 경험은 LAFC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놓고 복귀해봐도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해외 축구 사실상 손흥민의 미국 정복기 하나로 요약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적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선택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조차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났고 그 뒷모습마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미국 땅에서 그는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혔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전적 보상, 레전드로서의 명분, 그리고 여전히 톱 클래스임을 증명한 기량까지. 여기에 LA라는 대도시가 주는 환영과 인프라는 덤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북중미 월드컵을 최상의 상태에서 준비하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MLS의 일정은 유럽 리그와 달라 월드컵 준비에 유리합니다. 부상 위험도 적고 체력 관리도 용이합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2025년 손흥민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대성공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돈, 명예, 실력, 그리고 박수받는 이별과 환영받는 만남까지 축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월드클래스가 써내려가는 가장 이상적인 황홍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손흥민은 LAFC에서 MVP를 노리고 월드컵에서 한국의 꿈을 이룰지 모릅니다. 예측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손흥민이 있는 팀에서 뛰고자 합니다. 메시의 위상조차도 위협하는 손흥민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코너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미국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33세 나이에도 최정상급 기량을 증명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LA에서의 찬란한 시작, 천문학적인 보상과 명예,
그리고 여전한 실력까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2026년 손흥민은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MLS 첫 풀 시즌,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나서는 북중미 월드컵. 우리는 지금 월드클래스가 쓰는 가장 완벽한 이야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